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충북, 오늘은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절기상 우수입니다. 사실 이맘때가 되면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번 주에 기온이 뚝 떨어졌네요. 네, 이 절기에 딱 맞게 돌아가는 날씨를 보면 참 신기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와 함께 어제 그렇게 추웠던 날씨가 조금 풀린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실제로 우수가 지나고 나면 사나운 바람에도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고요. 산과 들, 초목에도 싹이 튼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에 꽃샘추위 잘 보내고요. 따스한 봄바람 불어오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충북 오늘은에서 준비한 소식, 첫 소식은 충북의 한 주간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브리핑 함께 하시죠. 네, 오늘 보도국의 이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역시 코로나19 이야기로 시작하겠는데요. 지난달 31일이죠.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격리됐던 173명의 우한교민들이 지난주 토요일 모두 무사히 퇴소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 없이 퇴소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요. 이 진천 주민들의 태도가 처음과는 굉장히 180도로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보름 전 입국하는 우한교민들의 격리 장소가 진천군으로 정해졌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올 때만 해도 주민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이 직접 주민들을 설득하려 나섰다 거친 몸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 없이 2주가 흘러가며 주민들의 대응도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환영을 해주지 못한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는 건데요. 퇴소 당일 주민들이 직접 나와 손을 흔들며 무사히 떠나는 교민들을 뜨겁게 환송했습니다. 특히 이날에는 정세균 총리도 직접 진천을 찾아 교민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진천 주민들과 정 총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하시면서 코로나19를 이겨내신 교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무 무탈하게 탈 없이 가시니까 우리도 고맙고 상당히 환영드릴 일이라 그래서 가시는 길 앞으로 행복하시라고. 네, 자 이렇게 건강히 퇴소하는 것만으로도 참 좋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의 환영 인사까지 받으니까 무언가 더 기운이 날 것 같습니다. 네, 173명의 우한교민들은 퇴소 전날 실시한 마지막 검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우선 기분 좋은 일이겠죠.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도 전파되지 않았다는 점이 교민들로서도 무거운 마음을 덜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날 퇴소한 교민들은 9대의 버스에 나눠 5개 권역의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다고 또다시 바로 출국을 할 수는 없고요. 일주일 정도 국내에 있는 숙소에서 자가격리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물품 같은 거 제공해 주셔가지고 2주 격리 동안 너무 잘 생활했었어요. 너무 감사드리죠. 네, 교민들께서 무사히 그래도 이렇게 퇴소를 하셔서 저희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지역 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어서요. 또 이것을 좀 더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일고 있다고요? 네, 요즘 자주 들리는 이야기지만 특히 화훼농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졸업 시즌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고 있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이런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해 진천에서는 반값 행사가 열렸습니다. 반값 행사를 통해 200~300단 정도만 팔아도 괜찮겠다 생각했는데요. 회원 1만 명이 넘는 진천 맘카페 회원들이 나서면서 당초 기대보다 훨씬 많은 1000단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렇게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오면서 농민들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C값 정도만 저한테 회수만 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한테 이번만큼은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네, 화훼 농가뿐 아니라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한 반값 행사도 열렸습니다. 지난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의 40% 할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100g에 1,780원에 팔던 고기의 값을 990원까지 내려 판매한 건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축산농가를 돕자는 취지였습니다. 최근 110kg 기준 돼지의 출하 가격은 25만 원 정도로
정부가 정한 생산비 32만 원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애써 키운 돼지를 손해보고 판다는 건데요. 이런 할인 판매 행사 이외에도 농협충북본부가 구내식당에 돼지고기 메뉴를 일주일에 2차례 이상 편성하는 등 소비 촉진을 위한 움직임들이 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꽃 선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돼지고기를 좀 사셔서 맛있게 드셔보시면 농민들이 더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죠. 에어로케이 항공사에 드디어 1호 비행기를 도입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이 취항을 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비행기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요. 비행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에어로케이 1호기는 에어버스사가 제작한 180석 규모의 A320 기종입니다. 미국에서 각종 테스트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청주공항으로 들어온 건데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출발해 13,000km를 17시간 동안 비행한 끝에 청주공항에 안착했습니다. 1호기라는 의미가 큰 만큼 공항에는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등도 나와 1호기를 맞았는데요. 비행기와 함께 도착한 기장 등 8명의 승무원들에게 환영의 꽃다발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인바운드 항공 쪽에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좀 해서 우리 그 외래 관광객이 우리 충북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운항 일정이 궁금해지는데 1호기는 언제부터 투입이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실제 운항을 위해선 국토부의 운항 증명이 나와야 합니다. 때문에 당장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에어로케이는 다음 달 말 청주와 제주를 잇는 국내 노선을 먼저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한 대뿐이라 초라한 면이 없지 않지만 에어로케이는 올해 안으로 2호기와 3호기를 추가 도입해 국제 노선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뭐 무척 반갑긴 한데 여기서 코로나19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항공업계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네, 사실 좋은 여건 속에서 출발을 보내고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먼저 모기지인 청주공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현재 청주공항의 국제 노선은 대만을 오가는 노선 단 한 개뿐입니다. 국제공항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색해지는 수준인데요. 한 달 전으로 되돌려도 그다지 다양한 노선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 달 전 청주공항의 국제 노선은 5개였는데요. 이 중 4개가 중국을 오가는 노선이었습니다. 노선 자체가 다양하지 않은 건데 하지만 이제 각 항공사들은 하계 노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계 노선을 계획을 잡아서 2월 중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3월 29일부터는 새로운 일정이 생기는 건데 당장 한 달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 항공업계로서도 중국 노선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회복되지 않은 한일 관계 속에서 다시 일본 노선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동남아 등 다양한 노선에 대한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일본 아니면 중국, 선택의 폭이 좁았던 청주공항의 경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에어로케이 또한 이런 변화에 잘 대응하는 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저희는 초심을 잃지 않고 그대로 저희의 스케줄대로 움직여서 7월에 국제선을 띄울 예정입니다. 네, 항공업계도 이제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다양한 노선이 신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올해는 2020년이죠. 정확히 20년 전 밀레니엄을 기념하며 충북도 내 많은 학교들이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학창시절 추억을 담아 20년 뒤 다 같이 모여 열어보자는 취지였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타임캡슐 안에는 제 기억에도 뭐 사진이라든가 아끼던 소장품 이런 것들을 타임캡슐로 묻었던 것 같은데요. 벌써 20년이 지났군요. 네, 저 또한 이런 행사를 경험했었는데요. 네. 당시 학생들 대부분 기념할 만한 사진이나 학용품 그리고 친구들이 써준 편지 같은 걸 묻었습니다. 20년 뒤 다 같이 꺼내보자.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먼저 저희가 찾은 한 초등학교는 지난 1999년 2,500명의 학생들이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사실 열어봤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개인정보 문제로 학교가 임의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휴대전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고 때문에 졸업앨범에 적힌 연락처라고 해봤자 집 전화번호인데 집 전화 요즘 다들 안 사용하는 추세잖아요. 네.
때문에 이 학교 같은 경우 학교 게시판에 따로 타임캡슐 게시판을 만들어서 졸업생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거라서 만약에 이거를 개봉을 했을 때 안 찾아가면 그 후처리를 또 하는 과정도 협의 구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네, 사실 그 당시에 추억이 담긴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굳이 뭐 개인정보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네요. 네,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개인정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선 단어였는데요. 네. 하지만 어떠한 것들이 담겨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의 없이 열어본다는 게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온 물건을 학교 측에서 임의로 폐기 처분할 수도 없는 게 문제입니다. 또 다른 고등학교도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요. 이 학교의 경우에는 우선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 동문회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졸업생들에게 연락할 방법조차 마땅치 않았는데요. 선생님들 또한 대부분 바뀌어서 타임캡슐이 있다는 내용조차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관련된 분들이 찾기도 힘들고 안 계시기 때문에 여쭤볼 수가 없어요. 또한 이게 이제 개인정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또 그걸 또 파헤쳐서 또 개봉해서 알아볼 수가 없고요. 네, 당시에 타임캡슐은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네. 우리가 묻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개인정보라는 게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 많이 20년 전하고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아니 이러다가 100년 있다가 열어볼지 아니면 아예 못 열어볼지 이것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네, 2000년쯤에서 충북도 내 많은 학교들이 이런 행사를 가졌는데요. 사실상 모든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때문에 동문회 차원에서 되도록 많은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서 적어도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개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동문회에 계신 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한번 움직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CJB 보도국 이태현 기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